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대만 해협에서 중국과 미국의 군사력 대치가 갈수록 심각해지며 급기야 중국에서 미국의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 두 척을 격침시켜 버려야 한다는 과격한 발언까지 등장해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미중 군사적 갈등에 따라 최근 중국은 대만에 엄청난 규모의 군사적 위협을 가해왔습니다. 그러자 지난 8월 27일 미 해군 제7함대 소속의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의 16번 함인 챈슬러스 비람과 8번 함인 엔티텀함이 서로 약 500m 정도의 간격을 두고 대만 해협을 일자진으로 통과하는 자유의 항행 작전을 벌였습니다. 지난 8월 28일 중국군 동부전구사령부는 이 같은 미 해군의 태도에 대해 중국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었으며 중국은 언제든지 미국의 이러한 도발을 좌절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큰소리쳤는데요. 동부전구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미 해군 군함들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과정을 중국이 감시하고 경계하고 있으며 모든 동향을 추적할 수 있다고 과시했습니다. 중국의 일부 매체들에서는 미국이 중국의 해군력을 두려워한 나머지 론널드 레이건 항모 같은 주력 함정은 뒤로 빠져 숨고 내년인 2023년 퇴역할 할아버지 배들만 대만 해협에 들이밀고 있다며 조롱하기까지 했는데요. 톡하면 미국을 도발하는 후시진 전 환구15 편집장은 미국이 유일하게 알아듣고 존중하는 언어는 실력이다라는 언급까지 밝히며 중국이 미국에 대해 군사적 대응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 주장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중국의 군사력이 크게 발전했다고 해도 그렇지 군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제는 헬리오스라는 레이저 무기까지 배치한 미 해군의 항공모함 전단이 중국의 해군 전체를 얼마나 처절하게 초토화시킬 수 있는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대전에서 러시아나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미 해군의 함대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지만 마하 20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보다 더욱 빠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초속 30만 km의 속도로 공격하는 레이저 무기인데요. 지난 8월 18일 미국 최고의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은 광학 교란기 및 감시 장비와 통합한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 일명 헬리오스를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프레블함에 장착하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헬리오스는 60kW 이상 출력의 레이저 무기를 발사하는데 이를 활용해 기존의 근접 방어 체계 CIWS를 대신할 계획입니다. 헬리오스는 적의 소형 드론이나 접근하는 보트를 공격해 파괴할 수 있고 적 함정이나 항공기의 광학 센서를 교란시켜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헬리오스의 레이저 공격을 받은 적 전투함이나 항공기는 이 때문에 프레블함을 조준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헬리오스는 적이 레이저로 자신을 조준할 경우 이를 감지하는 기능 또한 갖췄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헬리오스를 최소 한 대 더 납품해 미 해군의 다른 이지스 구축함에도 신개념 무장으로서 탑재시킬 예정인데요. 현재 헬리오스의 출력은 60kW 정도지만 앞으로 로키드 마틴은 이를 150kW까지 높이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은 미 육군의 장갑차인 M1126 스트라이커에 50kW 레이저 무기를 탑재하는 DEM 쇼라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스트라이커보다 작은 보병 분대 차량에 20kW 레이저를 장착하는 육군 다목적 고에너지 레이저 체계 AMP-헬을 내년 2023년부터 실전 배치할 예정입니다. 로키드 마틴은 미 공군에도 레이저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미 공군의 근접 항공 지원기인 AC-130J 고스트 라이더에서 60kW급의 공중 고에너지 레이더 체계 A-헬로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는 실험을 지난 2021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미 공군 연구소인 AFRL에서는 자체 방어 고에너지 레이저 시연기 쉴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는 아군 항공기에 레이저 무기를 장착해 적의 방공 시스템에서 발사되는 지대공 미사일이나 적의 전투기가 발사하는 공대공 미사일을 레이저로 무력화시켜버리는 장비입니다. 물론 이 같은 레이저 무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아직은 주력 무기로 사용되기 어렵지만 이외에도 미 해군은 중국 해군을 압도할 수 있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자산들을 잔뜩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인 챈슬러스 비람과 엔티텀 함인 노후된 함정이라 해도 이들 모두 꾸준한 현대화 개량을 통해 중국의 구축함들을 압도하는 막강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지스 전투체계 베이스라인 9으로 방공체계를 업그레이드했고 함대 내의 모든 전투함과 항공기들의 감시망과 전력을 하나로 묶어주는 협동교전 능력 CEC를 갖추고 있어 수평선 너머에서 보이지 않는 목표물도 SM-6 미사일을 통해 타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최신 전투함인 055형 구축함과 당장 전투를 벌인다 해도 결코 패배할 만한 약한 함정이 아니죠. 그렇다면 해군 함대 전체 규모로 스케일을 키워보면 어떨까요? 물론 중국 해군의 양적 성장이 눈에 띕니다. 중국 해군은 이미 단순 숫자상으로는 미 해군의 수상함 숫자를 넘어섰으며 앞으로 2040년까지 총 6척의 항공모함을 취역해 운용할 예정인데요. 그러나 최근 진수된 003형 항공모함 푸제남의 경우 320m의
300m에서 330m의 전장, 70m에서 75m 전폭을 자랑하는 굉장한 위용을 보였지만 오히려 기존의 항공모함인 산둥함이나 랴오닝함보다도 문제가 많을 것이라는 의심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003형 항모 푸젠함은 원자력 추진 방식이 아닌 디젤 혹은 가스터빈 방식의 추진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잦은 해상 보급을 받아야만 하고 원양을 벗어나 작전을 벌이기 어려운 한계를 지났다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003형 항모 푸젠함은 미 해군의 최신의 제럴드 알 포드급 항공모함이 운용하고 있는 이멀스처럼 전자기식 사출기 3개를 통해 함재 전투기들을 사출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발생시킬 수 있는 전력이 고작 164MW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해군이 제럴드 알 포드급 항모의 전자기식 사출기를 직접 운용하며 얻은 데이터를 참고해보면 30톤급의 함재 전투기를 사출시키는 데만 순간적으로 100MW의 전력이 소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푸젠함이 발생시킬 수 있는 전력이 164MW에 불과하다면 전투기를 출격시킬 때 레더를 켤 수도 없고 엔진을 통해 스크류를 돌려 항해를 할 수도 없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함재 전투기들은 이함할 때 30노트의 속도와 양력이 필요한데 이래서는 푸젠함의 경우 아예 함재 전투기들을 이함시키는 것 자체도 어려울 판입니다. 반면 미국은 원자력 추진 방식의 정규 항공모함을 운용하고 있으며 덕분에 전자기식 사출기 이멀스를 탑재한 제럴드 알 포드급 항공모함의 경우 기존 니미츠급 항공모함과는 비교를 거부하는 압도적인 함재 전투기들의 소티를 자랑합니다. 미국은 2022년 경항모 계획을 폐기함에 따라 현재 11척에서 한 척을 추가하는 12척의 정규 핵추진 항공모함을 운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 해군은 제럴드 알 포드급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기존의 니미츠급 항공모함에서도 무인 공중급유기인 MQ-25 스팅레이를 통해 함재 전투기들의 작전 반경을 크게 늘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덕분에 미 해군의 항공모함들은 이제 기존의 가장 큰 위협이었던 둥펑 21D, 둥펑 26 같은 대함탄도미사일의 위협에서도 항모 본체를 보호할 수 있을 확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함대의 방공을 맡아줄 대형 수상 전투함 LSC 전력 또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주말트급 구축함 등으로 대표되는 미 해군의 대형 수상 전투함 전력들은 분산된 치명성, 다영역 작전의 핵심 전력으로서 미 해군의 척추를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전력인데요. 미 해군은 현재 80척의 LSC 전력을 갖추고 있지만 앞으로 2년마다 5척의 신규 이지스함을 건조하는 건함 플랜을 2049년까지 단 1년도 쉬지 않고 지속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 96척의 대형함을 보유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3와 신형 구축함인 DDG-X의 경우 신형 A사 방식 이지스 레이더인 AN-SPY-6 AMDR을 장착할 계획이기에 더욱 발전된 전투 능력을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중의 전력 또한 더욱 강해집니다. 주로 디젤 잠수함을 보유하며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인 향상을 꾀하고 있는 중국 해군과 달리 미 해군은 공격 원잠 전력을 크게 증가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노후화된 LA급 공격 원잠을 퇴역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미 해군은 VPM을 장착하고 있는 후기형 버지니아급 공격 원잠과 함께 이보다 더욱 빠르고 더욱 은밀하며 더욱 많은 어뢰를 탑재한 신형 공격 원잠 21세기 시울프급이라 불리는 SSN X-33척을 214조 원의 거액을 투입해 건조할 계획입니다. 현재 미 해군의 공격 원잠 세력은 40여 척 후반 정도지만 앞으로 매년 2척의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잠수함 건함 플랜에 따라 총 66척의 핵잠수함을 보유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 해군은 배틀포스 2045 계획을 통해 총 355척의 유인 함대에 200척 이상의 무인 함정을 추가해 총 500척의 함대 계획을 구상 중인데요. 무인 수상함이나 잠수함 전력, 레이저 무기나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분야에서 중국의 발전이 심상치 않지만 아무리 중국의 힘이 강해졌다고 해도 아직은 미 해군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이 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분석입니다. 앞으로 대만 해협을 항해하는 미 해군의 전투함이 있을 경우 중국은 이를 격침시키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지난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중국군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질 확률이 높은데요. 미 해군 함대의 전투함들은 강력한 전자전 능력에서 중국을 압도하고 있으며 미 항공모함 전단의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들은 중국 항모 전단의 함재 전투기들 모두를 앞 못 보는 장님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말처럼 상대편이 알아들을 수 있고 유일하게 존중하는 언어가 실력 행사라면 어디 한번 실행으로 옮겼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해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미 해군인 상황인데요. 오히려 현재 중국의 대응을 보고 CNN을 비롯한 미국의 언론 매체들은 중국의 대응이 이전보다 누그러졌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퍼시픽 뱅가드 202 훈련에 최근 우리 한국 해군의 문무대왕함과 세종대왕함 또한 8월 21일에서 8월 29일까지 참가해 힘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제권을 장악하기 위해 영역과 국가를 떠나 마구잡이로 자신들의 바다라 주장에 대는 중국 해군의 야욕 또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야욕과 함께 사그라들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군사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